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그 대담이라고 하죠. 손석희 전 앵커와 함께 했던 그 대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목되는 그런 발언들 저희가 톱어보자면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어디가 적임지인지 두루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그냥 국방부의 방을 빼라. 거기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식의 일 추진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찬반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시기와 방법이 좀 이견이 있다는 거고 문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이례적으로 표출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제 이 사안뿐만 아니고 여러 사안과 관련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본인의 의견을 좀 내비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무실 이전 문제도 자기는 반대다 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근데 이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집무실 이전을 사실은 추진했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만뒀는데 어저께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당시 뭐 광화문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했던 지금 그 당사자들이 또 한 얘기는 그 당시에 뭐 풍수도 관련된 언급도 많이 있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홍준 전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 한데 네. 뭐 그런 얘기는 살짝 다 뒤로 다 숨기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식적인 그런 뭐 좀 이유 때문에 안 한 것인 것처럼 그래서 그게 마치 이제 집무실 이전을 안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과연 이게 좀 맞는 얘기인가? 본인은 그 과정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광화문 시대 열자라고 처음에 대통령 공약을 내걸 그 이전부터 이미 청와대 뭐 그 터가 좀 세서 풍수상 별로 안 좋아서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캠프 내에서 유홍준 전 교수를 중심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걸 싹 다 지금 뭐 없었던 일로 이렇게 하고 좋은 것만 딱 포장해서 저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지. 근데 어저께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혜원 평론가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인수위 대변인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인수위 대변인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그 말을 좀 그대로 전해드리면 맡은 책무에 집중해 줄 것을 부탁한다. 하는 일을 잘 해라. 남의 얘기를 하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선인 대변인의 발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 정치인이나 뭐 평론하는 사람은 의견을 낼 수는 있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문 대통령의 뭐 얘기 중에 뭐 윤석열 총장이 뭐 된 거에 대해서 아이러니다 뭐 이제 조국 뭐 장관 얘기도 하면서 그랬을 때 어제 배현진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그랬다. 특히 뭐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정부 모든 기관을 동원하고 억압해서 했다라는 굉장히 좀 센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어떻게 해서 뭐 정권 교체가 된 것이 뭐 현 정부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계속 그 어떤 갈등처럼 비춰지는 것들이 저는 문 대통령은 엊그저께 이제 소회를 말씀을 하셨고요. 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당신 생각이나 말씀 아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좀 더 뭔가를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 주길 바랬지만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분란이 또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당신이 5년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해서 저는 훨씬 다음 정부가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문 대통령 말씀에서는 그런 거예요. 결국 정권은 바뀌지만 대한민국은 지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임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그 다음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가 했던 것들은 좀 계승해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주는 저는 그냥 앞에 먼저 경험해본 사람의 조언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이런 발언을 보면 아니 왜 우리를 자꾸 뭔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너그럽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좀 될 수도 있는데요. 북한 관련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이종훈 시사평론가께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윤 당선인 시절에 이제 선제 타격 언급한 바 있고요. 그리고 ICBM 같은 발사에 대해서는 버르장머리를 좀 고치겠다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은 후보 시절이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는 있는데 외교에 대한 경험이 좀 쌓이면 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표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일관되죠. 예, 예. 그냥 뭐 막말하고 싶을 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이 뭐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 그렇게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여과 없이 쏟아내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대통령이 되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아무래도 좀 정제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그래도 한 번 더 김희원 평론가께 드려볼게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어쨌든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가부가 어떻게 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 폐지 7자 가지고 대선 때 상당히 어떻게 그렇게 그 효과를 받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 자체를 지금 유보해 놨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장관이 정말 우리 여가부는 정말 없애야 됩니다 하고 문 닫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그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번복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쉽게 기존의 어떤 그 흐름을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고 시간을 좀 보면서 여론을 좀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김희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